1085년 창경궁 경춘전에서는 한 여인이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81세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한 그녀에게 헌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총명하고 예지로운 슬기를 헌이라 칭하고 밤낮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부지런함을 경이라 일컬었다 합니다. 하지만 헌경이라는 시호가 그녀에게 주어진 이유는 단순한 총명함 그 이상에 있었습니다. 무려 70년에 가까운 기나긴 궁중 생활 동안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깊고 넓은 경지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는 바로 조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정조대왕이었습니다. 그 정조가 어머니를 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으셨을 때부터 한 번 보고 들으신 것은 평생토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예실부터 국가의 제도, 심지어 다른 집안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셨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하면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함과 박식함은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다. 이는 정조가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순조실록에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던 정조마저도 어머니의 지혜와 총명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연 해경궁 홍씨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의 비범한 지혜는 어떻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궁중 생활의 온갖 풍파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1735년 영조 11년 6월 18일 한성부 반송방에서 한 여아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홍봉한, 어머니는 한산 이씨였습니다. 풍산 홍씨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훗날 해경궁 홍씨가 될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할아버지 홍현보가 태몽을 꾸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들 내외에게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반드시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씨 가문은 비록 명문이었지만 당시 살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홍현보는 예조판서까지 지냈지만 가세가 기울어 맏딸을 시집 보낼 때와 해경궁이 출가할 때 혼수품이 넉넉지 못했다고 한중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홍봉하는 30이 넘도록 과거에 영업 후 낙방하며 더욱 가세가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봉한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743년 영조 19년에 사도세자의 세자빈 간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봉한은 풍산 홍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딸을 가문의 대표 선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부수는 놀랍게도 적중했습니다. 간택 과정에서도 그녀의 남다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남다른 기품과 총명함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자빈 간택은 단순히 용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문, 성품, 지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244년 10세가 된 그녀는 마침내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꿈에도 그리던 궁궐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10세의 어린 나이에 궁중의 복잡한 정치 역학관계와 인간관계를 재빨리 익혀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픈 운명을 짊어진 사도세자라는 남편을 만나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궁중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1750년 16세에 의소세손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곧 세상을 떠났고 1762년 18세에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정조대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 터울로 청년공주, 청선공주 등을 낳으며 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부터 그녀의 인생에는 짙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사도세자의 병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기이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에는 게을리하고 무예놀이만 즐겼으며 나중에는 더욱 심각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듯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편 곁에서 해경궁 홍씨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 정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증이 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그녀는 늘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해경궁 홍씨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1769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15세였던 세손 정조가 흥음부위, 정제화 등과 함께 기방에 출입했다가 화와농주와 홍구경 등이 각각 목격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궐 안팎으로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가 어린 세손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처럼 될까봐 몹시 염려된다며 이 사건을 조속히 수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봉안은 섣불리 일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해경궁은 그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로 단식 농성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칫 아들의 앞날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인데도 해경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친정아버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경궁의 절박함과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홍봉안은 해경궁의 굳은 의지에 굴복하여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생들을 멀리 유배 보내고 세손에게는 엄중한 훈계를 내린 후 겨우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왕조실록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해경궁 홍씨가 직접 쓴 한중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해경궁 홍씨의 뛰어난 지혜를 몇 가지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를 즉시 파악하는 놀라운 직감력입니다. 아들의 기방 출입이 단순한 젊은 날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성입니다. 친정아버지마저도 주저할 때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셋째, 가족을 보호하려는 뜨거운 모성애와 냉철한 정치적 감각의 조화입니다. 맹목적인 모성애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2년 역사 속 비극으로 기록된 이모화변이라는 대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당시 해경궁의 나이는 겨우 29세였습니다. 남편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영빈과 친정아버지 홍봉한이 사도세자를 죽일 것을 더욱 종용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살 어린 아들 정조의 미래마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조 역시 씻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해경궁 홍씨의 진정한 지혜가 폭발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후 해경궁은 처음으로 영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에서 그녀가 영조에게 건넨 말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한 발언 중 하나로 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은이올소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인의 처자기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살려주시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죄인의 자식인 정조를 여전히 후계자로 인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그녀는 영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아들 정조의 안전을 굳건히 확보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그토록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요? 첫째, 자신과 아들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영조의 복잡한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는 점입니다. 영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겸손함과 감사함을 통해 영조의 적대감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원망이나 분노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조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조마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조의 눈밖에 날까 늘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했던 그녀는 아이의 정조를 영조에게 보내 직접 키우게 한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냉정하게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해경궁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는 최고의 대목입니다. 정조를 영조 곁에 둠으로써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게 하고 동시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놀라운 결정 덕분에 정조는 훗날 영조로부터 대리청정을 명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모두가 염원하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척척결에 따른 친정의 몰락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경궁 홍씨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 또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1778년에는 삼촌인 홍인환이 영모죄로 사사되었고 1801년에는 동생 홍낙김이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들이 조선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가족들이 하나둘씩 비참하게 제거되는 모습을 해경궁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해경궁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그녀의 뛰어난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정조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친정의 신원을 간청했습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정조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정조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70세가 되는 해에 반드시 친정을 복권해 주겠다는 감동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정조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해경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고 손자인 순조가 즉위하자 해경궁은 순조 즉위 초부터 정조의 유지를 굳게 강조하면서 아버지 홍봉한과 친정 집안의 신원을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4년 순조 14년에 신원과 복권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3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린 끝에 이룬 값진 성과였습니다. 이 험난한 과정에서 해경궁 홍씨가 보여준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꺾이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둘째,
뛰어난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들의 정치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탁월한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정조의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자인 순조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해경궁 홍씨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은 바로 한중록의 저술이었습니다. 1795년 환갑을 맞이하여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고록이었지만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즉위한 후에는 친정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변론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중록은 그야말로 전략적 글쓰기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모화병과 그 이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훗날 역사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해명하고 친정 가문의 결백함과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록을 통해 그녀가 역사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오래 살아남는 자, 그리고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잔혹하게 죽인 이모화변의 당사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 끔찍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붓을 들어 이를 소상히 기록으로 남긴 이는 해경궁 홍씨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역사라는 기억의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중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손자인 순조에게 자신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결국 친정의 복권이라는 오랜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그녀의 깊은 지혜를 그 누구보다 꿰뚫어 보았던 정조는 어머니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한번 보고 들으신 것은 평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오랜 이야기부터 국가의 제도, 심지어 다른 집안의 족보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다. 정조에게 있어 이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궁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고 궁중의 예시이야기는 곧 정치의 역사였으며 국가 제도는 통치의 원리, 다른 집안의 족보는 복잡하게 얽힌 인맥의 지도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정조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하면 막힘없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침을 주었으니 그 총명함과 박식함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다. 조선의 성군이라 칭송받던 정조가 어머니를 스승으로 여겼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실제로 정조는 어머니를 정치적 조언자로 삼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하고 그 조언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해경궁기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정조의 정치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조의 효심 또한 남달랐다. 1978년 효강, 1783년 자, 1784년 정선, 그리고 1795년 회갑을 기념하여 휘목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생전에 이처럼 많은 존호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조는 어머니를 자궁이라 칭하며 사실상 왕대비와 같은 존경을 표했다. 1795년 해경궁의 회가변은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궁궐을 떠나 다시 돌아오기까지 무려 8회에 걸친 행차는 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왕실 여성으로서 그것도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폐서인이 되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외출을 해경궁 홍씨는 당당히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정조가 어머니를 극찬한 이유는 단순히 효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자란 정조는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낸 강인함. 70년 궁중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처신한 지혜,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어머니의 모습은 정조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렇다면 해경궁의 놀라운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첫째,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였다. 그녀는 평생 동안 궁중의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하고 기억했다. 둘째,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다. 넷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정조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했다. 다섯째, 인내심과 끈기였다. 30여 년을 묵묵히 기다려 친정의 복권을 이루어낸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해경궁의 지혜가 빛을 발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바로 정조의 후궁이었던 성덕임에 관한 이야기다. 해경궁이 직접 간택한 궁녀였던 성덕임은 정조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정조가 분노하여 성덕임의 하인을 벌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야 승은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경궁은 아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덕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출산할 때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돕는 등 아들 정조의 자식과 성덕임을 세심하게 챙겼다. 이는 해경궁의 넓은 아량과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이미 정조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성덕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해경궁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및 5년부터 다면증을 앓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웠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았다. 임종 직전까지도 순조와 궁중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1815년 12월 15일 해경궁 홍씨는 81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다. 10세에 입궁하여 29세의 남편을 잃고 아들을 왕으로 키워냈으며 친정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시호인 헌경, 현징은 그녀의 삶을 완벽하게 담아낸 것이었다. 총명하고 예지한 헌, 액시엔과 공경을 따뜻하는 경, 동안간 한 번도 방심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낸 그녀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해경궁 홍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오히려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기회로 승화시켰다. 둘째, 끊임없는 학습의 중요성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의 필요성이다. 눈앞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다.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다.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다섯째, 기록의 힘이다. 한중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해경궁 홍씨는 단순한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정치의 실질적인 조언자였고 위기관리의 전문가였으며 뛰어난 생존 전략가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정조가 어머니를 두고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인 그녀의 지혜는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경궁 홍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강인함,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들이다. 해경궁 홍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적을 동지로 만드는 능력이다. 조선의 성군 정조가 극찬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녀의 지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삶의 지침서와 같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해경궁 홍씨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녀의 삶에서 여러분만의 교훈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